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제 아이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게냐? 아버지는 매번 이러세요. 제가 교육을 못 시키는 것처럼 아버지 세대의 기준으로 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는데 내 손주들이 이렇게 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뒷전인데.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다들 행복하셨나요? 성적, 명문대, 좋은 직장, 이것만 중요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반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라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40대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자식 교육을 위해 바치셨던 아버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자식 교육비로 쓰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대기업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주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조언을 하려 할 때마다 아들은 점점 더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중학생 손주가 게임과 유튜브만 보고 있어 걱정되어 공부 얘기를 꺼내면 아들은 요즘은 다 그래요. 아버님 때랑 다르다고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손주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요즘 애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내가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 손주만큼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나이를 먹고 나니 오히려 부모 말씀을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구시대적이다, 꼰대 같다라며 외면해버립니다. 평생 모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는데도 자식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말만 믿고 부모의 조언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셔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마치 짐이 된 것처럼 대합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특별한 대화법은 이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은퇴 후 더욱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주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서운함을 겪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대화법은 단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때가 언제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이 가르치려 들지 않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그런 평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르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아버지, 그게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도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듣기 싫으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알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 아버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의 경우 자녀를 평생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을 걱정하십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공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시죠. 맞습니다. 그 걱정과 우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적절한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그저 묻어두어야 하는지 고민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도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40대의 자녀는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현직 교사들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가르치려 든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진심 없는 동의를 금방 알아챕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방식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드린 특별한 대화법의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할아버지, 저 동영상 만드는 일 하고 싶어요. 요새는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대요. 그렇구나.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건데? 정말요? 할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말씀드렸다가 크게 혼났는데. 그래. 할아버지한테 자세히 설명해 보렴. 어떤 일인지 궁금하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치시던 것처럼 교육 콘텐츠 만들고 싶어요. 영어도 배워야 하고 촬영이랑 편집도 공부해야 한대요. 교육 콘텐츠라.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방과 후 학교에서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요즘 세상 이해를 못해서 내 꿈을 제대로 못 알아봤구나. 앞으로는 더 자세히 들려다오. 많은 분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라고 물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말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 위한 적극적인 침묵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첫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곧 체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하십니다. 자녀가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30초도 못 참고 공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3분만 참아보세요. 단 3분만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 고민까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언보다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해결책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을 맞추세요.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듣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둘째,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자, 손녀가 말하는 도중에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안 됩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일단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셋째,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게임 이야기만 하던 손자가 어느 순간 스스로
공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나 손주가 이야기할 때 단 3분만이라도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방법인 침묵이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침묵이임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정의 마법입니다. 아버지는 제 선택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랬었나?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구나. 네, 제가 은행 그만두고 자영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많이 서운했겠구나.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사실 전 이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3년 동안 퇴근하고 매일 공부하고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걸 아버지가 이제야 알게 됐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다오. 이 늙은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우리는 그 힘듦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손주가 유튜버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반응은 되게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것도 모른다며 비난하거나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꿈을 부정하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새로운 도전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에 화를 내고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시죠. 그 결과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에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자녀의 생각을 인정해주면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이 곧 동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옳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현재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녀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게임 유튜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어 공부의 필요성까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의 마법이 작동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바로 반응해 주세요. 둘째, 감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행동이나 결과가 아닌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세요. 셋째, 판단을 보류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넷째, 열린 질문을 하세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니라고 물어보세요. 이러한 인정의 마법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손자들이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정의 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4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요즘 학교는 어떠니? 재미있는 일은 없나? 아, 그냥 그래요. 할아버지, 그냥 그렇다니? 할아버지한테 말하기 힘든 일이라도 있니? 사실 요즘 휴대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요. 휴대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수업 시간에 게임한다고. 근데 전 유튜브로 공부하는 건데. 그렇구나. 선생님한테 그렇게 설명하기는 힘들었니? 네, 어른들은 휴대폰 하면 다 놀기만 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고.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는 질문이 아닌 비난이나 잔소리로 들립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세요. 가장 재미있어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의 특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입니다. 둘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답변에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부드러운 질문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스스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시험을 못 본 얘기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제 질문의 기술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을 잘 보아야 합니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피하고 식사 시간이나 산책할 때처럼 편안한 순간을 선택하세요. 둘째, 한 번에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여러 질문을 연달아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낍니다. 셋째,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앞서 배운 침묵의 힘을 여기서도 활용하세요. 넷째, 답변에 관심을 보이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다섯째, 비난조의 어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너는 왜 항상 이러냐는 식의 말은 금물입니다. 이런 질문의 기술을 활용하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먼저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험 나누기의 기술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많이 힘들었어. 할머니도요? 할머니는 늘 완벽하게 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첫 부임지에서 실수를 많이 했단다. 교장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기도 했지. 정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엔 교직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구나. 저도 요즘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벅차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 마음 이해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부담감, 내가 40년 전에 딱 그랬었지. 할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생했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너희들 뒷바라지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녀들은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험 나누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나이 때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반면 효과적인 경험 나누기는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 때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단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고 내 꿈도 있었고 그때 참 혼란스러웠지.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비교와 비난의 도구로 경험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이해의 도구로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경험 나누기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훈이나 결론을 직접 말하지 마세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결론은 자녀가 스스로 내리도록 합니다. 둘째, 감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시의 상황보다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셋째, 취약점도 보여주세요. 실수나 실패 경험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이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넷째, 현재와 연결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현재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세요. 다섯째, 경청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눈 후에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나누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연애 이야기까지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딸, 요즘 나 경로당 가기가 힘들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들 나보고 돈도 없다고 모임비도 제대로 못 내니 꼰대라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내가 경로당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모임비도 못 내니 경로당 나가기가 부끄럽구나. 아버지,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렸을 텐데. 매번 이런 일에 손 벌리고 이제 와서 또 손 벌리기가 그래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매달 챙겨드릴 테니 계속 경로당 다니세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의 감정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행동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 대응은 이렇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반면 효과적인 감정 인정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느낄 만도 해. 이것이 바로 감정 인정의 핵심입니다. 감정 인정하기의 6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감정은 정상임을 인정하세요. 화나고, 슬프고, 두려운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세요.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셋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냥 그렇구나 대신 속상했구나, 실망했구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넷째,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하세요. 따뜻한 눈빛, 고개 끄덕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다섯째, 감정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세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섯째, 해결책은 서두르지 마세요.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인정해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감정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제 7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손자가 요즘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예전에는 제 무릎에 앉아서 제잘제잘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그렇겠죠. 공부 얘기만 꺼내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래도 저러다 마음이 안 돌아올까봐. 손주님이 어제는 할아버지가 드린 간식은 드셨다면서요? 그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먹긴 했더라고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손주님의 마음이 다시 열릴 거예요. 할아버지를 찾게 될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하십니다.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와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몸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 하루 만에 완치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면서 치유되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에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회복의 시간표를 인정하세요. 자녀나 손주의 마음이 열리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눈 마주침이 잦아졌다거나, 대화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거나, 식사 자리에 더 오래 머문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역효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자녀의 반응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섯째, 자신을 격려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무반응하던 자녀나 손주가 어느 순간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짧은 대답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밥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던 부모의 조언을 이제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조언을 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 이제 8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얘야, 아니, 우리 아들한테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아버지가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 대기업 부장 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내가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평생을 교직에 바치시고 이런 말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 생각했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내가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직접 해주세요. 둘째, 진심을 담으세요. 형식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포함해서 표현하세요. 셋째, 자주 표현하세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일상적인 순간에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넷째, 조건을 달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취직하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섯째,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따뜻한 눈빛, 가벼운 어깨 토닥임, 손잡기 같은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특별한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힘으로 시작해서 인정의 마법을 더하고 질문의 기술로 대화를 이어가며 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인정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방법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이 8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만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흐길 바랍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